특별한 장소에서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 정상은 특별한 합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 새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 새 정상은 삼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영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봉영식 의원님 보면요. 세 건의 문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세 건의 내용이 좀 어떻게 연관이 되고 뭐가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세 건의 문서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죠.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 강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를 창설한다. 그리고 확장 어점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을 정례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채택된 것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여기는 공동 위협에 즉각적 협의와 공조를 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등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 내용은 지난번 푸놈펜 11월이었죠. 작년.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삼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한 문건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이후에 동아시아판 나토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표현했는데요. 네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와 같은 어떤 헌장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별도 문건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아직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중에 또 주목을 받는 게 세 나라에 대한 공동 위협의 공조를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의무 여부를 두고는 한미 간 해석이 조금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양국의 이제 브리핑 내용이 있었거든요. 브리핑 예. 내용을 보면 삼국의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한국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듀리라는 말이 없다. 즉 의무라는 말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어느 정도 긋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게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할 때 한 나라냐 아니면 삼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삼국 모두에게 위협이 될 때만 어떤 행동, 액션이 이루어지고 안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제법적 의무가 없고 그리고 삼국 모두에게 위협이 될 때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이 밝히는 내용인가 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걸 떠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는 요소까지도 포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만 예. 해협 같은 문제예요. 네. 대만 문제가 만약에 위협이 됐을 경우에 그럼 과연 이걸 위협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duty to consult라고 돼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 즉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삼국이 반드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논의해야 된다. 거기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미국은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명시적으로 합의문 안에는 듀리란 말은 없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부의 발표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할지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현희 원장님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약간의 그 발표에도 차이가 있었고 또 우리가 준동맹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또 대통령실에선 선을 긋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한국의 국내 여론이 일본과의 어떤 화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뭐 이번에 광복절 날도 기시다는 아스쿠니 신사에다가 A급 전범이 합사된 거기다 공물을 보냈고 독도는 계속 일본 땅이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전혀 바뀌는 게 없고 오염수 또 방류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하고 동맹? 아니 그럼 독도는 어떡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맹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예. 그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한미일 삼국을 사실상 동맹의 수준으로 미국은 동맹이 되길 바라죠. 한미일이.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한미동맹이라는 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견제하기 위해서 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하지만 이 한미일 삼국협력은 북한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원칙이나 뭐 이런 데도 그 정신에도 다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러시아를 규탄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람은 한미일 삼국이 동맹이 되길 바라는 거고 일본은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전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해 왔는데 이제 한국이 나서서 같이 동참한다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한일 간의 독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이제 감추고 이 정례적인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이거를 이제 카무프라지라 그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신속히 협의한다는 거를 미국은 의무라 그러고 우리는 예. 의무는 아니다. 뭐 우리 한국의 안보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것이다라고까지 브리핑을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사항을 보면은 대만 해협을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안보에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보에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한미일 삼국 간에는 생각하는 인식의 정도가 다 다른데 그러나 이것이 장소가 미국이고 미국이 삼국 관계를 주도하니까 결국은 미국이 삼국 관계를 거의 동맹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가서 동의해 준 거죠. 네, 윤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일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협의를 해서 물론 뭐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이제 지금 위협하는 어떤 안보의 위협 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특히 뭐 북한 핵무기도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미일이 단순히 뭐 중국만 겨냥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어떤 한미일의 이 어떤 이 협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의 어떤 억지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 것이고요. 특히 이 한미일이 앞으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는 우리한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생각해 보시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폴란드는 그 영향이 없습니까? 바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협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름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떤 구체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어떤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었죠. 한미일은 정상회의와 삼국 훈련 정례화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삼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간 방어 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양식 의원님 보면요. 정권이 바뀌면은 사실 조금씩 변화되어 왔었던 이런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연속성과 지속성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품이라 이런 얘기는 삼국 정상이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시작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완결판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공동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에 서약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한국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데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그 동맹 수준을 격상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이유로? 예. 자동 개입이라든지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토 네. 헌장 5조를 보면은 공동 위협이 아니라 한 회원국에 대한 군사 위협이더라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는 자동 개입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미일 안보 조약에도 제5조에서 일본 행정권 관할 하의 영토에 무력 침공이 있을 때는 미국이 자동 군사 개입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공동 위협에 공동 대역을 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 의무 발생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종 문서에 어떤 토론이 있다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언론에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문서에 의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는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 국가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가 아니라 공동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대만 해협에 유사 사태가 발생해서 주한미군이 간다 그래도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尖閣에서 중국과 일본이 군사 충돌을 한다 그래도 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지만 미일 상호 안보조약 5조는 미국과 일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자동 개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미 그 안보조약 1조와 2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를 보면은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이 원칙이 네. 지금 다시 한번 강조가 됐죠. 확인이 됐죠. 2조는 그런데 각 당사국은 한국과 미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 개입이 아니라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합의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도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는 자동 개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